저는 의사가 필요한 이유를 항상 생각해 보는데,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마다 나이부터 시작해서 성별, 가진 뼈의 뭐 높이나 양, 잇몸의 양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그 사람에 맞는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의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이거를 AI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고려해서 진행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아마 주제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임플란트 할 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나이에 대한 이슈를 이제 논하기에 앞서 임플란트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도 부푼 마음을 가지고 처음 차를 샀던 기억을 해보면 너무 막 기분이 좋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차를 타고 다니니까 중간중간에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세차도 직접 해야 되고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브레이크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뭐 못 같은 게 박히면 바퀴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공기압 같은 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 또 이제 바퀴를 오래 쓰고 싶으면 앞바퀴랑 뒷바퀴를 바꿔서 달고 막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사는 게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싸! 내가 임플란트를 이번 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고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음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고 이걸로 씹는 한은 임플란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 주변에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가 부품이 최소 지금 보시면 임플란트 픽스처,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 안에 연결하는 스크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철물, 그리고 이 주변을 싸는 잇몸과 잇몸뼈, 뭐 정말 많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부러질 수도 있고 얘가 풀릴 수도 있고 안에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안에서 이 나사가 뭐 금이 갈 수도 있고 임플란트가 여기 금이가 빠개질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최악의 경우는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순간도 오겠죠. 혹은 이제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되는 순간들도 올 겁니다. 그러면 30대한테는 이번에 하는 임플란트가 마지막일 거냐? 아니거든요. 임플란트도 보통 평균 수명이 짧게는 10년, 뭐 8에서 10년, 길게는 뭐 13년에서 15년 정도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30대는 과연 같은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최소 3번 이상이겠죠. 이 사람이 80대나 90대까지 산다고 했을 때. 다만 65세가 넘어간 사람은 아마 한 번이나 2번 하는 걸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30대한테 자연치아를 살려주는 거랑 60대한테 자연치아를 살려주는 거는 이제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60대, 70대한테 임플란트를 하시는 일은 저는 오케이. 왜냐면 만약에 치아 머리가 거의 다 깨져가지고 이제 막 안에 신경치료도 되어 있는데 뭐 기둥도 세워야 되고 치아에 금도가 있고 막 잇몸 수술도 해갖고 치아를 살려야 되는 치아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60대 후반의 어떤 남자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병원에 막 뭐 신경치료 하셔야 되지, 잇몸 수술하셔야 되지, 기둥 세워야 되지, 본 떠갖고 넣어야 되지, 이러면 최소 10번 이상, 15번, 거의 뭐 20번 이렇게 오셔야 될 수도 있는데, 임플란트는 사실 한 3, 4번, 4, 5번밖에 안 오신단 말이에요. 많이 오시지는 않아요. 임플란트는 그렇게 막 내원할 수가 복잡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70대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실패 가능성이 있고 되게 도전적인 진료고 또 어려운 어떤 잇몸 수술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환자가 피도 날 수 있고 오랫동안 불편감을 이제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했는데 나중에 결국 뽑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치료예요. 그러면 70대 할아버지한테는 아쉽지만 그런 치료를 하기보다는 그냥 임플란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이게 이제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신경 치료하고 기둥 세우고 잇몸 수술하고 치아 씌우는 비용보다 임플란트가 저렴하게 나오기도 해요. 보험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30대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죠. 만약에 이번에 임플란트를 안 하고 자연 치아를 내가 이분을 어떻게든 살려줘가지고 뭐 한 7, 8년을 더 쓰게 해줬다, 의도적 재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치근단절제술 이런 약간 난이도가 있는 진료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도 어떤 이런 어려운 진료를 통해서 치아를 살려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에 임플란트를 한 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치아를 살리려고,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거는 되게 가치 있고 좋은 술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대와 60대 혹은 70대하고는 임플란트를 선정하는 기준이 약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15세, 16세인데 선천적으로 치아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공간이 이제 벌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로 치아가 이제 쓰러진다든지 위에 치아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임플란트를 한 경우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서는 임플란트를 하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골이 딱 이렇게 유착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턱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20대 미만에서는, 그러니까 뭐 만 한 18세, 19세 여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13, 14, 15세는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여기는 임플란트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아예 하면 안 되는 나이고, 이미 학계에서는 앞니 같은 데에서는 이제 치아가 움직이고 변하기도 하니까 30대 미만에서는 임플란트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제 레코멘데이션이 나오기도 해요. 추천입니다, 추천. 30대 미만에서는 임플란트를 안 하고 버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중론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그냥 30대는 무조건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고 70대는 뭐 그냥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뭐 절대적으로 30대는 무조건 임플란트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치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30대 미만에 하려면 이제 잇몸도 좀 보강을 좀 해놓고 임플란트도 좀 더 좋은 걸 쓰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70대나 80대 이런 분들은 이제 자연 치아를 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과정에 있다, 뭐 신경관이 굉장히 석회화되어 있다든지 뭐 이러면 치아를 살리는 것도 물론 좋은 선택이겠지만 환자가 이제 원하면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임플란트라고 하는 좋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니가 완전히 파절됐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20대 중반의 여성이다 그러면 조금 뭐 좀 못생긴 기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교정적으로 치아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크라운을 씌워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은 선택이다, 혹은 잇몸을 잘라가지고 크라운을 만들어서 치아 뿌리를 남기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만약에 70대 뭐 중반에 어떤 남성한테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임플란트를 하는 게,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교합을 이제 씹히지 않게 하면서 임시치아를 이제 바로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차라리 70대 남자한테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